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오늘 알아볼 지역은 서울에 있는 도봉구입니다. 둘리 다들 아시나요? 어, 둘리가 타고 내려온 빙하 타고 내려온 곳이 바로 도봉구에 있는 오이천이란 곳인데요. 여기 일단은 도봉구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음,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이죠. 중에서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고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과 위쪽에 나눠져 있죠. 그냥 간단히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알아보면은 강남 3구라고 하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렇게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그다음에 또 같이 묶어서 이제 많이 부르는 게 노도광이라고 해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기 서울에서 가장 위쪽 끝자락에 있는 이 세 개의 구를 합쳐서 노도광이라고 많이 불러요. 모양도 좀 비슷해요. 길쭉길쭉하게 비슷하고요. 거의 이제 경기도랑 맞붙어 있어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바로 의정부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남양주시랑도 붙어 있어요. 보면은 지적 편집도를 한번 보면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북한산 도봉산이 다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요 오른쪽 뭐 수락산까지 해가지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진한 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도로인데 밑으로는 가로로 이제 북부간선도로가 지나고요. 가운데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지나서 조금 다른 구랑 좀 단절돼 있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 그리고 여기 노원구랑은 가운데 중랑천이라고 있어요. 엄청 되게 잘 돼 있는 중랑천 뭐 워터파크도 있고 엄청 넓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랑천이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원구랑 경계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강북구랑은 둘리가 타고 내려온 우이천. 우이천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까 중랑천보다는 조금 작긴 한데요. 그래도 네, 이렇게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흐르면서 강북구랑 경계를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지역은 여기 도봉구이고요. 도봉구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하철역을 먼저 볼게요. 서울에서는 또 지하철역이 중요하니까 지하철역을 보면은 위아래로 세로로는 1호선이 지나가고요. 가로로는 7호선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창동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 되겠죠. 그래서 창동역이고요. 바로 옆으로 가면은 여기는 또 7호선이 있어요. 그래서 7호선 노원역은 7호선과 4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 7호선을 타면은 강남으로 또 바로 갈 수 있죠. 1호선보다는 4호선이 조금 더 선호되는 편이긴 해요. 뭐 어디 그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4호선을 타고 동대문에서 2호선으로 바로 환승하면은 또 강남까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4호선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세 개 중에서는 어, 도봉구에서 쌍문역과 창동역 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더블 역세권인 창동역이 조금 더 선호되기는 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창동역 주변에는 또 여러 가지 호재들 지금 또 개발하고 있고 지금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뭐 문화단지로 이제 깨끗하게 탈바꿈할 예정이라서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곳이긴 합니다. 그렇게 지하철이 있고요. 그리고 1호선이 원래 좀 지상철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똑같은 지상철이지만 아래 굴다리로 해서 통과될 수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한데요. 여기는 그래도 여기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는 통과할 수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굴다리로 해가지고 여기 옆에를 이렇게 통과하면은, 아이고, 아, 아이고. 여기 안 보이네. 여기가 막혀 있었나? 잠시만요. 네, 좀 헷갈리네. 음, 아마 이 지하철역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 지하철 출입구를 통해서 얘는 그래도 옆으로 통과를 할 수 있는데 이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싹 다 막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여기 특히 북한산 아이파크 지점으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다 막혀 있어요.
음, 여기가 이제 북한산 아이파크인데 여기서 옆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여기가 막혀 있어서 바로 통과를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뭐 지하차도는 어차피 차로밖에 이동이 안 되니까 어떤 천을 통해서 밑에 다리를 통해서 이동하거나 그래야 돼가지고 어쨌든 좀 단절돼 있는 느낌이라서 그건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호선, 만약에 이제 서울 지도를 볼 때 1호선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은 사실 워낙에 처음부터 만들어졌던 호선이기 때문에 지상철이긴 하지만 지상철 중에서도 정말 완전 단절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지도나 로드뷰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도봉구는 신축이 거의 없어요. 진짜 아예 없는 거 거의 한두 개 정도? 보면은 그 호갱노노에서 필터링을 통해서 한번 신축을 찾아보면 자, 도봉구를 클릭을 하면은 도봉구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여기서 이제 10년 이내로 일단 필터링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대수는 그래도 너무 작은 세대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어, 이제 거의 빌라 같은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도 200세대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클릭을 했는데 아파트가 이쪽에 이제 분양 예정 단지가 여기 하나 있어요. 힐스테이트 도봉역 외곽라고 도봉산역과 도봉역 가운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가운데 이제 힐스테이트가 분양할 예정이고요. 그거 말고는 다 이제 경계면에 있는 거고 음, 신축 단지를 보면은 요거 13년식 아이고 클릭이 안 되네. 14년식 요거 하나랑 아니, 이게 10년치를 했는데, 왜 안 보이지? 이게 뭔가 지금 필터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켜고, 도봉구로 들어가서, 필터를 켜고, 입주년차를 10년 이내 하고,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 평수는 너무 또 작은 평수는 안 되니까 20평 이상. 이렇게 필터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분양 예정 단지인 요거 딱 하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신축이 진짜 없어요. 이거 너무 낙후된 동네이기도 하고 아직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거를 진행을 한 게 없어서 예정 단지가 있긴 하지만 한 게 없어가지고 신축이 진짜 없고 조금 그래도 좀 늘려보면은 아까 그 2014년식 코오롱 하늘책 요거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다 구축이다. 다시 필터링을 30년 차 이상으로 해봤을 때 대부분 대부분 30년 차 이상이고 어디에 주로 몰려 있냐면 아래쪽에 주로 몰려 있죠. 왜냐면 아까 위에는 대부분 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역 주변으로 해서 이쪽에 창동역 근처로 해서 한 군데 크게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왼쪽으로 빠져서 여기는 주변에 역이 없긴 한데요. 그래도 학교가 좀 모여 있고 아파트 단지들끼리 모여 있어서 이쪽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파트가 주로 하나, 둘, 여기 두 곳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연식을 보면은 88년부터 뭐 92년, 대부분 88년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30년 차 이상의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 다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고 정밀 안전 진단을 하기 위해서 모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다 가보니까 현수막에 그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그리고 뭐 간간히 여기 도봉역 근처로 해가지고 오른쪽 편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도봉구를 임장 가신다면은 크게 여기 창동역 주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셔서 또 아파트들이 몰려 있는 요 단지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동역 주변에는 주공 아파트들이 주로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대장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다 구축이기도 하고 하니까 대장 아파트가 어디인가를 이제 아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순위 분석에 들어가서 서울 도봉구 평수를 그래도 좀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구축은 사실 전용 84 말고 뭐 전용 85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무 좀
타이트할 것 같아서 31평부터 35평까지 좀 범위를 해서 해볼게요. 최근에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최근 뭐 2, 3년치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주공 19단지, 쌍용, 삼성, 북한산 아이파크, 대상타운, 그다음에 20년으로 해도 조금 비슷한 순이긴 하죠. 자, 지도에서 살펴보면 어디냐면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여기 주공 19단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이제 상계주공이라고 해서 오른쪽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1단지부터 쭉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 넘어와가지고 이제 실제로는 도봉구긴 하지만 노원구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름은 상계주공 19단지로 불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공 19단지랑 그다음에 아까 또 북한산 아이파크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청솔, 그다음에 쌍용, 뭐 여기 삼성,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면은 대상타운 현대. 보면은 다 여기 다 몰려 있죠. 근데 이 도봉구에서 여기가 그래도 좀 좋은 입지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오른쪽에 중랑천이 또 멋지게 천을 엄청 이쁘게 끼고 있고 엄청 넓어요. 엄청 넓고 실제로 갔을 때도 되게 그리고 위에 완전 산에서 바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진짜 물도 되게 맑았고 관리도 되게 잘 되어 있었고요. 실제 가보시면은 엄청 좋았어요. 뷰도 엄청 좋고. 음. 그래서 중랑천은 옆으로 끼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여기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더블 역세권이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쪽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조금 뭐 문화단지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쪽 입지가 좋다라고 알고 먼저 여기를 임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여기가 제가 그때 이제 중랑천이에요. 물이 진짜 맑죠. 되게 맑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9월 달, 여름, 가을쯤에 간 거라서 날씨가 되게 좋은데, 뒤에 산도 딱 바라보고 있고, 천도 엄청 좋고, 또 둘리 마을이어가지고, 쌍문동, 그래서 둘리, 대표적으로 이제 둘리 박물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떤 호재가 있냐면은, 자, 여기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먼저 문화체육센터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거고요. 중랑천 왼쪽에 동아청솔 아파트 오른쪽에 창동문화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가까이 있으면 좋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뭐 수영, 헬스, 뭐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들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유아용 프로그램도 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내 공연장도 있어가지고 공연도 간간히 하고. 그다음에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은 어디냐면 이제 공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체육센터 앞쪽에 이렇게 네모난 부지 있잖아요. 딱 천을 끼고 있는 그 네모난 부지에 아레나가 생기는데 아레나란 그 공연장 중앙에 스탠드 무대를 설치해서 그 스탠드를 중심으로 해서 관객이 이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만석에서 2만석 정도의 원형식 실내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런 공연장은 없었대요. 대부분 이제 종합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 이런 데에서 이제 공연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공연을 위한 그런 실내 공연장인 거죠. 그래서 작년 6월에 착공을 했고 이제 뭐 준공 예정일은 2025년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의리의리하게 짓는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로 마트가 있는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도 되게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그런 음식점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던킨, 뭐 미용실도 있고요. 그런 먹을 거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농협에 가서 장 보면서 네, 그런 상권이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 창동이라고 플랫폼 창동은 이쪽 이 기역자 모양 있잖아요. 이 기역자 모양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중단됐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뭐죠? 컨테이너 박스를 이쁘게 색깔별로 해서 뭐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요즘에 많이 하고요. 그 서울숲역 가보면은 지금 이렇게 돼서 문화 시설로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창동 아우르네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일자리 복합 지원 시설인데 음, 여기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뭐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걸 이제 지원해주고 이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공유 사무실도 있고 위쪽에는 4, 5층에는 이제 임대주택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미술관. 미술관도 여기 옆쪽에 있는데 서울사진미술관. 여기도 지금 공사 중이고요. 24년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이렇게 또 건물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로봇 인공지능과학관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또 이쁘게 2023년에 올해네요. 개관 예정할 뭐지? 열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민자 역사 아레나 엑스 스퀘어라고 해서 이쪽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요. 창동역 아래쪽 이렇게 길게 해서 어떤 복합 단지죠. 복합 쇼핑몰 및 환승센터가 이렇게 생길 예정인데 사실 2010년에 그 주관했던 그 사업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물만 뼈대만 이렇게 흉물로 남은 게 2010년부터 거의 최근까지 이렇게 계속 거의 10년 넘게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정리가 돼서 새로운 사업자로 이제 시공사가 이제 롯데건설로 선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고요. 뭐 2025년 완공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옆에 바로 노원구라고 했잖아요. 노원구랑 같이 합쳐서 여기가 지금 도봉 면허 시험장과 차량 기지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의정부로 옮기고 이 주변을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라고 이제 형성을 할 계획이었는데 또 최근에 이렇게 또 멋지게 만들 예정이었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의정부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뭔가 무산될 것 같은 뭐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득을 한다, 이렇게 서울시장하고 뭐 협의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기를 이제 다 차량 기지를 옮기고, 여기가 현재는 동부 간선도로로 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니까 여기를 지하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중랑천 위에다가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교량을 놓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한 생활권처럼, 한 문화로 묶어서, 그래서 문화단지로 만들겠다라는 게 계획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계획대로 되면은 정말 또 다른, 지금과 완전 다른 도시가 되겠죠. 다른 지역이 되겠죠. 합쳐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신축도 없기도 하고 다 구축 단지이고 되게 낙후되었기도 하고 좀 그런 이미지이고 실제로도 그렇긴 한데요. 이게 그렇게 이제 하나 둘씩 새로운 이제 건물들, 아레나나 뭐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들어서고 하면은 사실 그 건물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주변도 어느 정도 도로도 정리되고 보는 미관 이런 환경이 있어서도 같이 정리가 되니까 그 주변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것도 이제 주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아파트도 점차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아파트도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또 지금과 다른 도봉구가 되겠죠. 물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구축 아파트라서 딱히 어떤 아파트를 콕 집어가지고 보기보다는 그냥 창동역에 어떤 개발 계획이 있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미래가 더 기대되는 도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을 보면은 제가 약간 30평대로 이제 필터링을 해놨고요.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아까 주공 19단지를 보면은 지금 약간 최저 매물만 좀 볼게요. 아이고. 어. 보면은 얘는 이제 저층을 제외하고 한 11억 정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8억 8천, 9억 정도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가면은 8억 5천 정도. bun가산 아이파크는 뭐 8억 8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또 여기가 쌍문 4동이고요. 여기는 방학 3동인가 그래요. 그래서 방학동과 쌍문동이 이제 같이 합쳐져 있는 건데 어차피 같은 생활권이긴 하죠. 같은 생활권이고 아파트를 그래도 좀 대단지인 거를 보면은 여기 신동아 1단지를 보면은 최저 매물이 6억에 나와 있긴 하네요. 5억 9천. 최고점, 정고점을 보면은 12억, 11억, 11억, 12억 선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게 보니까 매물이 좀 비싼 거는 아까 10억, 뭐 9억, 9, 10억 정도? 대략 한 2억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을 대충 이렇게 적어 놨는데 아까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밑에 11억, 9억, 뭐 8억 8천, 8억 5천. 여기는 사실 북한산 아이파크가 나머지는 90년대인데 여기가 2004년식인가 2000년식 이후여가지고 아마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높지 않나 싶긴 한데 사실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창동역을 기준으로 4등분을 했을 때 음, 이쪽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좋은 입지다. 왜냐면 중랑천을 끼고 있기도 하고 여기는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은 노원구로도 넘어가면은 여기 노원역 생활권도 이용하고 노원역 7호선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또 발전이 되잖아요. 개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주변으로 해서 조금 더 아파트 가격이 높게 선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리고 위쪽은 조금 거리가 여기 주변 메인 상권하고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위보다는 아래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선호되는 것 같다.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5억에서 6억 정도는 그 지하철역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자기들끼리 이제 단지가 모여 있는 쌍문동과 방학동 그 가격이에요. 30평대 기준인 거고. 그랬을 때 5억, 6억대 거의 8, 9억대. 여기 주공 19단지는 11억. 이렇게 형성되어 있더라. 전고점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빠진 것 같더라고. 네, 그 정도로 시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 음, 재건축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죠. 왜냐면 이제 안전진단을, 예비 안전진단만 통과되는 거의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 창동역 주변에 개발과 맞불려서 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이 좀 정돈이 되면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자연 환경 면에서도 위에 산 공기랑 이제 산에 이제 맑은 공기와 옆에 큰 중랑천이 끼고 있어서 자연 환경적으로도 너무 좋아서 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을 놓고 보면은 좀 중심에서 좀 떨어져 있기는 하죠. 가장 위쪽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현재의 도봉구랑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더 깔끔해지고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도봉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